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제6회 적중 모의고사, 제법 고난이도 문제였죠. 6회 적중 모의고사의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우리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찍는 오늘 밤에 또 여러분들 우리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마시고 폭우를 대비해서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6회 적중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 문제는 근무관계의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전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휴직 그리고 직위해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 휴직과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휴직과 직위해제는 항상 서로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가 정지되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휴직이란 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맞죠, 여러분? 의원 휴직이든 직권 휴직이든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휴직 기간 동안 직무를 담당하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휴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직위해제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러나 직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은 그대로 보유한다. 직무 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 내용의 동일성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휴직은요 제재적 성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해제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은 해당 휴직 기간이 끝나면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직이 보장되죠. 그런데 직위해제는 그 직위해제의 사유에 따라 복직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직과 직위해제의 동일점, 차이점 여러분들 꼭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 따라서 1번 지문은 O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잘 보세요. 휴직 기간을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휴직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이제는 경찰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는 직무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누가 자 30일 이내에 휴직권자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자, 여러분들 앞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죠. 하면 임용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복직된다. 자, 여러분들 휴직 사유는요,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이 보장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임용권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임용권자의 승인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는 겁니다. 함정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휴식과 관련된 건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양육, 자,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그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죠.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로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여성의 양육, 임신, 출산, 모성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임용권자는 이러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O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지문은 직위해제입니다. 그런데 그 직위해제의 사유 중에 직무 수행 능력의 부족, 그리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자, 여러분들 이 대상자에게는 직위 해제를 통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무 수행 능력 부족과 근무 성적의 저조 현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개선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능력 회복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O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들 휴직 또는 직위해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휴직, 직위해제 각각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분명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휴직과 직위해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1번 문제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2번 문제는 경찰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재산 등록 의무, 그리고 재산 공개 의무, 자, 그리고 취업 제한 의무,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 신고 의무가 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근히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자, 여러분들 경사 이상, 자, 여러분들 경사 이상은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다만 자치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자치경찰 공무원 중 경정, 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등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자치경찰 공무원도 재산 등록과 재산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일반 경찰 공무원 중에 경사 이상 플러스 자치경찰 공무원 중에 자치경사 이상은 모두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공개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이죠.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 제한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이죠. 자, 그리고 퇴직 전 3년,
그러니까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관련되어 있던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되죠.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선물 신고 의무는 하나로는 10만 원 이상, 달러로는 100달러 이상, 이러한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을 인도해야죠. 맞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 보기 지문은 옳은 지문이니까 여러분들 읽고 그대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또는 시행령상의 문제가 출제된 경향성이 조금은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2022년 3월 1차 숙명채용 시험에서 경찰 공무원의 징계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이 파트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판단에는 이번 22년 2차 숙명채용 시험에서는 징계 파트와 권익보장제도 파트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권익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소청심사제도와 고충심사제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박스는 소청심사, 하나의 박스는 고충심사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 자, 여러분들 옳지 않은 설명부터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박스 소청심사제도입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자,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주시고, 자, 여러분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아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 지문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자, 여러분 소청사건이라는 것은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불리한 처분, 결국에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구제 절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청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소청인,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여러분들 뭘 줘야 됩니까? 진술권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진술권, 소명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진술권, 소명권, 이러한 것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아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X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10개월이라고 했죠. 60 플러스 30. 자, 그러면 30은 연장기간이죠. 이 연장은 누가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그래서 다 지문이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소청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나 지문이 틀린 지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고충심사 제도와 관련된 박스의 내용을 봅시다. 라도 있네요, 여러분. 자, 라를 보시면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그리고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자, 여러분들 소청심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따라서 라도 O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소청심사 제도와 관련된 설명은 나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 박스에 있는 고충심사 제도를 볼게요. 자, 여러분 기억입니다. 공무원은 인사조직 처우 각종 직무 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고충이 있으면 상담 또는 심사를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조직 내에 성폭력 범죄, 성폭력 발생 사실 이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충심사는요. 고충심사 제도의 성격상 소청심사와는 다르게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 자, 그리고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일단 경감 이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당연히 경정 이상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경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고충심사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 제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은 O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디귿을 보시면 지문이 긴데요.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기관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자,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은,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기관의 장은 기본적으로 경감 이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경감 이상입니다. 경감 이상. 따라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기간은 60 플러스 30.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충심사는 어떠한 신분상의 변화보다는 고충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담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0 플러스 30이 아니라 고충심사는 30 플러스 3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연장되는 30의 기간은 소청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리을은
O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설명의 연결, 소청심사는 나가 틀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충심사는 디귿이 틀렸죠. 나와 디귿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문제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어렵게 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문이 좀 긴 것뿐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4번에 보시면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소급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비례의 원칙. 맞죠, 여러분? 많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72기 경감부 시험에서요, 정말 생뚱맞게 이 책임의 원칙에서 무려 3문제나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죠. 그런데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가 시험에 나올 수는 있었어요, 당연히. 저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데 한 문제 나온 게 아니라 무려 경찰 책임의 원칙에서 3문제나 나왔다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러한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여러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는 것을 법 해석상 최초로 확립하게 만든 판결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경찰이 사치품의 수입 금지 결정. 여러분, 이거 경찰이 합니까? 아니죠. 너무 적극적으로 나갔죠. 그래서 안 돼요. 동업자 간의 경쟁 관계, 이거를 여러분들 왜 경찰이 담당합니까? 공정위에서 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즉, 경찰 책임은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지, 일반 제3자에게는 경찰 긴급권을 제외하고는 경찰 위반 상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 그리고 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발동될 수 없다. 이런 맞죠? 자, 그런데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즉 친권자나 사용자, 이러한 사람들 밑에 있는 보호 혹은 감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행위로 발생하는 경찰 위반 상태. 자, 여러분,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대위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질문 볼까요? 자, 경찰 책임의 원칙의 예외, 바로 경찰 긴급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긴급권은 1번 목전에 급박한 장애,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즉 다른 수단으로 해당 경찰 책임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수단으로 해야죠.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법령상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제3자에게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죠. 예, 일단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법령상의 근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행정규칙 등 훈령 등에 의한 발동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찰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세 가지 원칙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은 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번을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정행위 일반론에서는 행정행위 일반론에서는 여러분들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 또는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여러분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 안에 어떠한 효과를 밝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라고 해서 효과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표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효과의사 뭐죠? 명령 내리는 거, 허가하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 등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등이 있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지문은 5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정행위 일반론의 체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 작용은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주로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는 행위의 적법, 명령이 적법하냐, 명령이 위법하냐, 이것을 판단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적법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에는 하명, 허가, 면제가 있다. 2번은 5가 되죠.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순수 행정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행위 일반론과 행정기본법은 조금은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건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형성적 행정행위. 어떠한 법률관계의 발생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창설적 권리를 제공하죠. 특허, 인가, 대리. 자, 이러한 것은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 무효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명령적 행정행위는 적법행위, 적법요건이라고 한다면 형성적 행정행위는 유효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죠. 3번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는 다르게 첫 번째, 효과의사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관념의 통지입니다. 즉, 이 관념의 통지는요, 이미 법률 효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효과의사 이외에 효과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단순한 정신작용, 관념의 통지를 말한다. 그리고 그 법적 효과는 이미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확인, 공증, 통지, 신고에 대한 수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인, 공증, 통지,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바로 확인, 공증, 통지, 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이론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행정행위 일반론은요, 체계만 잘 잡아 놓으시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번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요, 불신검문 제3조, 보호조치 제4조,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기출이든 시험에 엄청 언급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제외를 하고 위험 발생의 방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7조에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긴급 출입, 예방 출입, 검색 출입, 기억나시죠?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기억 볼까요? 위험 발생의 방지란 경직법 제5조입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취하는 경찰상 즉시강제. 예, 여러분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는 위험 발생의 방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방 목적이 강하죠. 따라서 행정경찰상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법경찰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폭력사범의 출현, 이러한 것들로는요,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경직법 제5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험 발생의 방지 수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경보조치. 두 번째, 억류 또는 피난조치. 세 번째, 직접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경보, 억류 또는 피난, 직접조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억류 조치나 피난 조치의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해질 수 있다. 자, 위험 사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위험 사태에 따라 위험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들을 억류 또는 피난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억류시키거나 피난시켜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5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경찰관은 대간첩 작전, 소요사태 진압,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가 중요 시설에 피해가 끼칠 것 같다. 그러면 이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일반 국민의 접근 또는 통행, 이러한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옳은 지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주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경찰관서에 장의할 수 있죠. 함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은 X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지문 보겠습니다. 자, 리을 지문을 보시면 긴급 출입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긴급 출입, 예방 출입, 검색 출입, 각각에 대한 의의, 요건,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숙지하셔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긴급 출입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여관에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들 여관에 화재가 나면 긴급 출입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화재에 대해서 투숙객들을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동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 상대방은 수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긴급 출입 때문에 경찰관이 출입하려고 하는데 업주가 안 된다고 말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예방 출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방 출입은 긴급한 사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방 출입은 원칙은 출입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여러분 실무상으로는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 거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방 출입이기 때문에 영업시간 또는 공개시간에만 가능하고요. 영업이 끝난 시간 이후에는 함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는 맞고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관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실무상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음도 O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비읍은 검색 출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뭐 대간첩 작전 이런 걸 말해요. 자, 여러분 대간첩 작전의 주야가 불문하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영업시간이나 공개시간 이외에도 당연히 가능하죠. 왜? 간첩이 출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상 작전지역 내에서의 공개된 장소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작전지역 안에서의 모든 장소이다. 작전지역 안에서 모든 장소면 여러분들 집에도 가택에 출입할 수 있겠네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작전지역 안에서의 경찰상 공개된 장소가 검색 출입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비읍 두 개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7번 문제는 행정절차법이죠. 자,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건 청문,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판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법률 조문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절대 범위를 확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행정예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긴급한 필요성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다면 행정예고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단축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예고 이것이 법령에 의하여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행정예고 절차는 법령상의 입법예고 절차로 가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가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예고 안에 행정예고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각각 할 필요 없겠죠.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그동안 기출에서 많이 봐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28번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2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9번 문제는 경찰 조직관리, 경찰 인사관리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30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0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찰 예산의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풀어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출과 관련되는 근거 법령이 국고금 관리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어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출을 하려면 지출관리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관리기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재무관, 그리고 지출관, 그리고 여러분들 지출은행입니다. 즉 출납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출관리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재무관, 그 다음 지출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서로 따지면 경무과장 정도 되죠. 지출관은 경무계장 정도가 되겠죠. 자, 재무관은 의익,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출관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재무관의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지출관리기관인 출납기관에 지출을 명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가 아니면 지출할 수 없죠. 이것을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정 채무가 있어야 지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변제할 이행기간이 도래해야 집행하죠. 그래서 2번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관서 운영 경비 중요하죠, 여러분. 자, 관서 운영 경비는 출납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납 공무원은 관서 운영 경비를 은행에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부 지출 카드에 의해서 관서 운영의 효율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분들 예외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관서 운영 경비는 운영비, 맞죠? 특수활동비, 안보비, 업무 추진비 중 건당 300만 원. 관서 운영 경비 건당 300만 원. 여러분 맞나요? 틀렸죠. 관서 운영 경비의 사용 지출 기준은 건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 경찰 예산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예산의 결산 위주로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좀 새로운 문제, 그래서 여러분 관서 운영 경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1번 볼게요. 자, 경찰 장비관리 규칙입니다. 자, 규정하고 있는 경찰 장비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기억 볼까요? 경찰 장비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경찰 장비는 이런 포괄적 개념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경찰 장구는 여러분들 협소한 개념이죠. 그래서 경찰 장구는 휴대성이죠. 그래서 기억은요, 수갑, 포승, 호성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보원, 전자충격기, 이거는 경찰 장구류에 대한 설명이죠. 경찰 장비가 아닙니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물품관리관. 경찰 물품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직책이죠. 반기 1회 이상 수갑 보유 현황을 점검한다. 여러분 옵니다. 자, 여러분 분기 1회 이상 아닙니다. 수갑 점검 반기 1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경찰봉, 호신용 경봉.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찰 장구류 중에 수갑은요, 수갑은 개인 휴대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경찰봉. 여기서 중요한 게 봉이죠, 봉. 플러스 호신용 경봉. 여러분 이것은 원칙은 물품관리관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봉을 신속하게 지급받아서 출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운영부서에 대여 관리 당연히 가능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디귿 지문은 X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무기고와 탄약고입니다. 여러분 무기고와 탄약고는 같은 시설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기고와 탄약고가 같은 곳에 있으면 같이 절도당할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안 돼요. 자, 그리고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거기에 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출입문은 이중으로 각 한 개소 이상씩 자물쇠. 여러분들 이 지문은 5조.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음을 보시면 소속 경찰관에게 무기의 실탄을 대여합니다. 그러면 소총은 정당 실탄 10발, 자, 여러분 소총은 실탄 20발이죠. 권총은 정당 6발, 여러분 권총은 8발이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읍을 보시면 징계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 조사 대상자,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자. 여러분들 무기 탄약의 절대적 회수 대상이죠. 회수하여야 한다. 5조. 자, 다음 여러분 시옷을 보시면 차량이에요. 차량. 그런데 차량 종수를 증감시킨다. 뭐죠 여러분? 차량 종수 소요 계획이죠. 여러분 차량 종수 소요 계획은 이꼬르 매년 3월 말이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2월 말이라 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응을 보시면 차량 교체. 자, 여러분들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 사용할 수 없는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기준 뭡니까 여러분? 내용 연수조. 이게 뭐냐면 차량 사용기간입니다. 이 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옵니다. 여러분 주행거리 아닙니다. 차량의 사용기간, 즉 내용 연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주행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디귿, 기읍, 디귿, 미음, 시읍 4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좋은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지문이 너무 길죠? 여러분 긴 만큼 여러분들 옳은 지문 판별하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2번입니다. 자, 여러분 32번은 경찰 보안관리 문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경찰 보안관리의 3대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 분류의 3대 원칙 각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의 연결.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박스입니다. 경찰 보안관리의 3대 원칙.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알 사람만 알아라. 알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한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정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가는 오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시면 부분화의 원칙. 여러분 부분화의 원칙은 뭐냐면요, 한 번에 너무 많은 다량의 보안 정보를 흘리지 마라, 이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정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여러분 한정의 원칙은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안이 너무 많으면 업무 효율이 떨어져요.
보안이 너무 적으면 업무효율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비례 관계죠.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보안과 업무효율의 조화의 원칙 5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밀 분류의 3대 원칙입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과도, 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 등급. 맞죠? 이 최저 등급 기준으로 너무 과도하게도, 너무 과소하게도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자재는 2급 이상, 음호자재는 3급 이상,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자체는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호자재는 2급 이상의 비밀, 음호자재는 3급 이상의 비밀,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의 비밀입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독립분류의 원칙입니다. 그 자체적인 독립분류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되고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급 부서의 지시 문서가 2급이다. 그러면 하급 부서의 보고 문서 역시 2급이어야 한다. 수직적, 계층적 조직 구조 때문에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들, 상급 부서 지시 문서가 2급이라고 해서 하급 부서의 보고 문서 2급일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디귿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설명을 연결하면 나 그리고 니은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새로운 유형의 문제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3번을 보시면 언론중재법이 나오죠.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경찰 홍보관리 파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정정보도의 청구. 여러분, 이 정정보도의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가실, 언론사의 위법성,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언론사의 언론 기사 내용 그대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사자 능력이 없더라도 정정보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5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 이 정정보도 청구든 반론보도 청구든 이러한 청구에 대한 폭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너 정정보도 청구 수용할게, 수용 못하겠는데 여부를 결정해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3일 이내의 결정,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너의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문을 게재하여야 하죠. 따라서 2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반론보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반론보도는요,
정정보도 청구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론 보도도 고의 과실 위법성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3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청구인이 어떤 청구를 했냐면 추후 보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론사에 대하여 추후 보도 청구를 하기 전에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도 이미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보도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추후 보도 청구권이 정정 보도 청구권과 반론 보도 청구권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4번은 X죠.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여러분들 33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4번은 경찰 행정통제에서 언급되는 규정이죠.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 감찰 규칙,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청 감사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찰청 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관이 감사를 하게 되면 조치 결과가 있겠죠. 그 조치 결과의 기준에 따른 것을 물어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봅시다. 1번에 보면 감사관의 조치 결과가 시정 요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제가 다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시정 요구는 이꼬르 추징, 회수, 환급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시정입니다. 시정. 완전히 고쳐라. 시정해라.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개선 요구입니다. 여러분 개선 요구는요, 시정 요구보다는 조치 결과가 조금은 미치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개선 요구는 무엇이 있어야 개선 요구할 수 있나요? 뭔가 모순이 있어야 되겠죠. 혹은 개선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O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경고 주의 요구가 나와요. 경고 주의 요구. 자, 여러분들 경고 주의는요, 경고 주의 요구는 어떠한 단어가 바로 나와야 되냐면 사항이 경미한 경우 플러스 제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번의 지문을 읽어보시면 대안 제시, 개선 방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대안 제시와 개선 방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 권고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치 결과에 따른 처리 기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치 결과, 처리 기준의 핵심 용어와 매칭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청 감사규칙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5번 문제는 생활 안전 경찰 활동이죠.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각각의 근거 법률과 판례에 의한다. 자, 여러분 기억을 보시면 성매매가 나옵니다. 자, 성매매와 관련된 근거 법률은 성매매 알성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 성매매라는 것은 그 요건이 첫 번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 자, 다음, 재산상의 이익.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 형태는 실질적인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말하고 성매매 행위의 주체는 모든 남자와 모든 부녀자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도 성매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여러분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뒤에 지문을 볼게요.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시설,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당사자가 성매매 피해 사실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업종의 종사자 이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하여야 한다죠. 맞죠, 여러분? 왜요? 신고 의무자니까.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가정폭력 범죄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암기 팁 드렸거든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 이거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살인, 강도.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중범죄죠. 맞죠? 당연히 이거는 가정폭력 아니죠. 암기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경제적 범죄. 뭐죠, 여러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여러분들 이거 가정폭력 범죄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실 건 뭐냐면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약취유인,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셔야죠. 자, 다음 여러분 방해. 그게 업무방해든 공무집행방해든 방해. 자, 다음 여러분 인질강요. 그리고 손괴 중에 중손괴. 이거 4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4번째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치사상.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을 보시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맞죠, 여러분?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죠? 약취유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인질강요, 중손괴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치사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 암기 팁대로 외우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를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아, 여러분 여기 하나 오타가 있네요. 가장폭력이라고 했네요. 아, 제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상습법. 아동학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 그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야죠. 자,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이 사람이 아동학대를 하면 형을 가중해야죠. 2분의 1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 지문은 5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음을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죠. 자, 응급조치는 원칙 72시간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 따라서 여러분들 35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비읍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의 문제인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은 여러분들 기출 기반으로 만들어냈지만 제가 조금 함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페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6회 적중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칠 건데요. 이번 6회 적중 모의고사는 지문도 길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함정도 꽤 많게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6회 적중 모의고사를 풀어본 친구들이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모의고사 무료 특강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 또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주밖에 시험이 안 남았죠. 남은 2주 기간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준호 경찰학이 꼭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